저번에 넷플릭스 투자 유치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넷플릭스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해충돌 아니에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웃기냐면 해외 주식은 공개가 대한민국 정치가 뭐 좌지우지 못한다고 했지만 넷플릭스 건을 보면 알잖아. 김은혜가 넷플릭스 주식을 자기 남편이랑 같이 수천만 원씩 갖고 있어. 이게 외교나 이런 문제를 풀면 이거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한국에 사업 안 해요? 한국의 정책에 영향을 안 끼쳐요? 아, 끼치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끼치죠. 당연히 끼치죠. 유튜브만 해도 망 사용료 관련한 거 국회에서 판면 안 되기 콘텐츠 나름이잖아요.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주식을 수천만 원씩 보유했는데 넷플릭스한테 투자 받았다고 하면 주식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죠. 이게 내로남불의 끝판왕들 중에 하나죠. 근데 약간 망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푸나님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윤석열이 이렇게 띄워주고 하는 바람에 우리 그 국내에 회원들 다 회원 탈퇴하고 탈퇴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주가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슬프게도 주식은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마 자, 김은혜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 SMIC, 넷플릭스, 엔비디아. 부인과 배우자 다 합쳐서 2억 좀 넘습니다. 또 백지신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 주식은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외 주식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상관이 외교 영역으로 넘어가면 상관이 있어지는 거고요. 제가 국방부장- 해외 주식에 대해서 제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네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일본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종석. 이게 이렇게 꼼꼼히 들어 갖고 있어요. 뭐 저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아 당연히 끼치죠. 그리고 노랑머리 한국인도 꽤 많잖아요. 많죠. 김은혜 같은 데는 안 끼는 게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김은혜는 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정 한번 해봐요. 단정하지 말고. 까봐야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으려면 김은혜도 코인 엄청 갖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 없어요. 갖고 있다가 팔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어디다 숨겨놨거나.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현황 한번 볼게요. 삼성 보유 공직자 수가 805명. 고위공직자예요. 카카오, 현대차, 애플,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아까도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뭐래요? 저게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실이든 이해충돌 아니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백지신탁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혁신처는 이거예요. 해외 주식은 공직자의 직무를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들만의 자유죠 저것도. 이번에 저 코인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공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뭐 소위 말하면 김남국 방지법이래요. 지랄들 하십니다. 해외 주식이 외교 영역으로 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그 회사랑 지금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서 한국에 사업하잖아요. 아까 보신 회사들 중에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대통령실 실제로 이 오너들과 만났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업하잖아요. 뭐 이해충돌 아니면 뭐야? 김남국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이메이드가 왔다 갔다고 하는 의원 실에도 없어. 오히려 김남국 의원 사퇴하라고 저 자리 만들어준 김한규는 왔다 갔다 했어. 물론 김한규 그 법 관련해 갖고 대표 발의한 건 맞지.
이거 만날 수는 뭐 가서 만날 수는 있는데 이제 가장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국힘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딱 터지니까 게이트라고 이름을 만들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하는 어떤 짓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 김남국 의원에게 저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제가 좀 괘씸한 거죠. 그럼 왜 우리 쪽에서 그게 계속 그 프레임에 넘어가냐고요. 전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자, 내로남불 1. 예. 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예, 구 보훈처장, 검사 시절 조작 수사. 아, 얘네들은 정특이에요, 정특. 이 영역은요, 그 박민식이 검사 시절에 김홍수 다이어리라고 사건이 있었는데요. 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검사 재직 시절에 수사한 김홍수 사건 관련 핵심 증거로 사용된 다이어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했다고 더 뒤집어 씌웠던 분이 인터뷰한 거예요, 지금. 김남기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그래서 이게 조작이 돼서 저분이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박민식이 검사 시절에 조작한 사건. 진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검찰들이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어느 하나 조작이 아닌 게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유우성 간첩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다이어리를 조작해서 사건을 만들었다는 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이 사람도 털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뭐 관련된 의혹이 뭐 현직 국회의원인데 변호사 겸직해버리고. 대박인 거 진짜. 주가조작 변호도 했어. 아니 저는 검사도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 일했다는 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유튜브로 강의를 해가지고 그게 겸직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정말 깨알같이 잡아내고 정작 이런 케이스는 그냥 뭐 완전 그냥 패스잖아요. 네. 하나 더 가봅시다. 내로남불 3. 지금 이번에 그 테라 루나 요거 이제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신현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심리하는 판사가 요즘에 로스쿨 출신인가 봐요. 기자 시절에 신현성 성공신화 인터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자 하다가 로스쿨 나와서 판사로 임용이 됐는데 뭐요? 기자 시절 이게 중앙일보였다 그러죠. 네,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신현성의 성공신화 인터뷰한 사람이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테라 루나 심리판사 알고 보니 기자 시절 신현성 성공신화 인터뷰. 참 어처구니 없네. 아까 좀 마스크 쓴 바로 그 인물이 신현성인데 신현성이 누구냐? 중앙일보 기자였잖아요, 이 판사가. 근데 그 신현성은 신직수 전 중정부장의 할아버지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모부야. 근데 중앙일보 기자가 홍석현의 친인척을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저 신현성이 주가 조작으로 걸렸는데 이 새끼가 기자하던 놈이 로스쿨 나와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얘를 심리하는 거야. 와. 물론 재판부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논란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진행이 됐겠죠. 야, 신현성 고모부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고 신현성의 조부는 신직수 중정부장.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을 뒤덮은 광범위한 기득권 카르텔, 정관, 재계, 언론계까지 딱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앙일보 기자이던 놈이 판사가 됐는데 그 판사가 이 관계자를 심리를 해. 심리를. 구속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하루 전에 재판부를 변경했어요. 들킨 거지. 안 들켰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 안 들키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잘해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참. 자, 이게 대한민국 기득권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움으로써 정확히 말하면 정권개최한 겁니다. 네. 근데 얘들 좀 심해. 김남국 막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보다 훨씬 심한 거. 뭐 성추문? 미투? 김건희가 인증해줬잖아. 대통령 부인이 인증해줬어. 저쪽은 돈으로 막는다고.
근데 그러니까 진보 일부 블록에서 아직도 박원순 시장 욕을 해? 박원순 시장 사건은요 스킨십 하나 없는 사건이에요. 그걸 성폭력화 시켰던 사건. 그걸 또 이야기하면 2차 가해라고 지랄 들어주고. 그래서 이번에 저 양희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최근에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돼. 김남국 코인이 다주택 무조건 공격하는 태도랑 똑같다. 지금 공격하는 태도가. LH 때 그랬죠. 난리 LH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탈당하고 난리 났잖아요. 투기 아니라는 걸 증빙이야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도덕성을 얘기하면서 내부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집 다 팔라고 하고 나중에 끝까지 왜 여전히 갖고 있냐고 막 공격했던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됐어요. 아주 그냥. 시간 지나고 보면은 뭐 사실 그래서 안민석 의원도 어제 방송에 얘기했지만 오늘 다른 인터뷰에서 뭐 극단적 선택까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언론이 그걸 또 헤드라인으로 쓰더라고. 아니 그 정도 심정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겠더라 이 얘기인데 싹둑 자르고 극단적 선택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버리더라고요. 참. 민주당 당비 오늘 빼가는 날이네. 방송 중에 당비 빼가시네. 잘 좀 합시다. 예? 슈퍼챗 많이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현직 수석이 강승규예요. 네. 이제 선거를 나가고 싶어. 지금 저 예산 대놓고 하더라고요, 선거운동을. 주말마다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현직이 저거 불법 선거운동이에요. 선관위도 저거 불법 위법 소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00%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죠. 대통령실 직위 적힌 명함을 돌렸다는 게 제일 웃겼어요. 축기도 있더라고요. 자, 저기 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수석하시던 분들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저런다면 조중동이 뭐라 그랬겠어요? 바로 뭐 고발하고 난리 났죠, 뭐. 그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저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뭔 돈으로 했냐 그러니까 뭐 사비로 했다는데 그것도 뭐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 뭐.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저런 세력들은요 사비로 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화환 조합 비용 줄이려고 사비로 축기를 시작했다. 아, 사비나 뭐 공적 그 비용이나 다 떠나서 이렇게 미리 공무원 신분에 미리 내려가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야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이 지금 저 누리호 발사한다고 예. 나가셨구나. 아. 예의 의리 없는 양반들. 하긴 누리호는 중요하지. 윤석열이 숟가락 엄청 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유. 그거 다 문재인 대한 거야. 이씨.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내로남불이 이렇고요.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저쪽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번에 그 탈당한 무슨 기초원 하나 있잖아요. 뭐 성추문. 나는 쉴드 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폭력을 확인이 너무 애매한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막 무슨 뒤에서 뭐 이거 해더라. 성적인 목적을 갖고 막 주물거리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자기 여성 무슨 뭐 기자인지 뭐 기초원인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목을 헤드락을 이렇게 걸었다. 그런 걸 네. 성추문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건 크게 나와. 또 민주당은 기초의원도 민주당이라고 꼭 나와. 희한하죠. 이게 국룰이 돼버렸어. 어디 무슨 뭐 군수 무슨 비리로 하면 당이 표시가 안 되면 무조건 국민의힘. 당이 표시가 되면 민주당. 한 번 더 찾아보게 만들어. 이게 무슨 당인가? 우창현님, 누리호보다 새날이 더 재밌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리호 16. 누리호는 발사 성공했냐 안 했냐만 보면 되잖아. 새날을 한 번 놓치면은 잘 안 보게 됩니다. 진짜 의리 들었구나. 어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오늘은 누리호한테. 아, 나 진짜. 분한의 의문의 일패. 이재명 대표는 봐주자고요. 다시 보기로 다 이재명 보시잖아요. 대표가 사실상 시민적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라이브 방송하는데 안 볼 내가 수 있나? 양보해야지.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찐인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내로남불 끝판왕들 이야기했습니다.